6월 7일 정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 로이터 메스터, 릴 카시카리, 수정 콜린스, 패트릭 아커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녹아들었고, 특히 연준 인사들의 대부분이 올해 금리 인하가 많아도 3번 정도일 것이다. 금리 인하가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아직까지는 80%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5월 금리 인하 확률이 30%대입니다.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61%로 높아졌죠. 그냥 5월도 물 건너갔다. 예를 들면은 6월에 한번 금리 인하하고 7월에 동결하고 9월에 인하하고 11월에 동결하고 이렇게 12월에 결국 정말 많아봤자 3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발표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둔화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연준이 최대한 천천히 연착륙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죠.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원인 중에 하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대부분들이 제조업 회사잖아요. 제조업 회사들도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보시면은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소재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그냥 여러분들 뉴욕 증시 맵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대각선을 딱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각선을 끄어서 11시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갔구나. 그걸 제외하고 7시 1시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좀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 LG가 온디바이스 관련된 정책들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을 찾고 있다가 새벽에 뉴증시 또 반도체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고는 오늘 또 조정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국채금리가 최근에 좀 거의 4%에서 6%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게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환율이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걸 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갈 건지는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이거 사시면 된다, 이거 모아가셔라, 이거 대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시장의 수급은 갑자기 저 PBR 관련 테마주로 다시 한번 수익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도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유 대통령 신년 대담이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되죠. 오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정책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최근에 4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개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메타 물질을 또 발견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찾다가 메타 물질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관련도가 높았던 게 이제 광대역 스텔스 관련 테마주 요런 거. 그래서 화승이라든가 모아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런 관련 테마주로 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올려드릴 수 있는 테마는 많지만은 실제로 이 어떤 수급이 들어올 건지는 너무 애매하다. 일단 뉴욕 증시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과 이벤트들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할 거는 중국. 중국이 만약에 시진핑 대통령까지 정말 주석까지 정말 정면에 나오게 되면서 우리 증시 끌어올리겠다, 앞으로 나한테 보고해, 말 그대로 황제잖아요. 시황제가 주식시장을 살리겠다 그러면은 살려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 관련된 소비재 기업들, 엔터라든가 아니면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주들,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관련 테마주들이 또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든지 테마는 엮으면 나름인데 이게 정말 강하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 월화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쏠릴 수 있는 시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좀 반복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국내 기업인 76%가 올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이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소비를 좀 적당히 줄이시고 현금 좀 보유하시고 아껴야 삽니다. 지금 약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일정들 아까 올려드렸지만은 크게 지금 시장에 일정과 이벤트가 나와 있잖아요. 아시아 증시가 다음 주부터 연휴, 설 연휴, 춘절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의 좀 공백 상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뉴스가 뭐 큰 이슈가 없었다. 네, 다만 도요타가 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요 반대로 된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도요타랑 TSMC랑 지금 힘을 합쳐서 또 그 자동차용 또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역시 대만이랑 일본이랑 확실히 좀 사이가 돈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TSM 최근에 악재가 났었던 도요타가 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현대차, 기아차의 좀 최근에 좋은 이슈로 올라갔던 게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들이 좀 많습니다. 종목들. 네, 오늘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요할 수 있다. 그런 이슈들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죠. 오늘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딱히 실적 발표 이슈에 따라서 좀 시간으로 움직일 종목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보고 오늘은 뭐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슈가 많이 없고, 네, 지금 신년대랑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뭐 정부 정책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적에 따른 주가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면서 재미없지만은 오늘도 보수적으로, 어제도 제가 마감 시장에 올려드렸는데 설날 끝나고는 증시가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설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은 좀 짧게 장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